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는 한국 남자들도 쉽게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통해서 베트남 여성들이 문제 있는 남편을 만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에요. 구독, 좋아요, 안내 주문 많이 아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베트남인들에 대한 안 좋은 편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즘 먼저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뭐 흑인들의 아시아인 무차별 폭행은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동남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특히 베트남 이민자들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제결혼은 99%가 위장결혼이다, 뭐 이런 짤이 돌아다니고 인터넷 댓글의 배댓은 대부분 안 좋은 댓글로 가득해요. 자, 우리도 평소에 뭐 흑인들의 아시아인 폭행 뉴스를 들으면 엄청 분노하고 엄청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동남아인을 뭐 혐오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역지사지의 마인드로 왜 이런 편견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런 안 좋은 인식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접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의 주장이에요. 자, 요즘에도 뭐 인터넷 같은 거 뉴스 보면은 한쪽의 주장을 들었다가 엄청 분노했다가 다시 반대편의 주장이 나오면서 상황이 뒤바뀐 뉴스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양쪽의 팩트를 들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 중에서 베트남 현지에서 오래 사시면서 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외에 제3자가 알기 힘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뭐 도망을 간다거나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바꿔 말하면 쓰레기 한국 남편을 만나서 폭력에 못 이기다가 도망가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 아니면 성적 차이로 인해서 뭐 서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뭐 결혼이 실패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특히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에서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더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케이스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3자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속사정보다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누가 도망갔더라, 누가 이혼했더라, 이런 결과만 보일 뿐이죠. 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런 국제결혼이 당연히 힘든 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은 너무 당연한데, 뭐 겉으로 보여지는 결과 때문에 결혼의 실패 원인은 무조건 베트남 여성의 잘못이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딜 가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공존해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쉽게 사람을 만나고 빠르게 결혼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한국인과 사귀고 싶은 외국 여성 중에는 분명히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 남성 중에서도 외국 여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룻밤에 쾌락을 목적으로 뭐 여성을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사람을 만나는 방법에 정답은 없어요. 자, 근데 하지만 보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스터디 모임 같은 뭐 건전한 뭐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만난 이성, 그리고 뭐 하룻밤의 쾌락을 통해서 짧게 만난 이성. 자,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이성과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까요? 확률적으로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연 우리 한국인들이 베트남 여성과 뭐 교제 혹은 결혼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봤을까요? 자, 현지에 살고 계신 교민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베트남어도 잘 모르고 베트남 여성을 만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업체에 의지해서 베트남 여성을 만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 운이 나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서 피해자가 돼서 극단적으로 베트남 여성을 혐오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에서 당연히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리스크는 결혼하기 전부터 본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입장 바꿔서 베트남 여성이 쓰레기 한국 남편을 만나서 맨날 술 먹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자, 그래서 피해자가 되고 이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편들은 다 이렇게 술 먹고 사람 때리는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얼마나 공감이 돼요? 공감이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들이 한국 남성의 표본은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한국 남성들의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있는 한국 남자들도 쉽게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통해서 베트남 여성들이 문제 있는 남편을 만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에요. 반대로 이런 이유로 한국 남성들도 뭐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베트남 여성을 만날 확률이 높은 편인데 이런 걸 가지고 베트남 여성 전체를 안 좋게 표현을 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성들도 그 베트남 이민자들 중에서 일부분이고 전체 베트남 여성 중에서도 아주 소수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부 케이스 가지고 베트남 여성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문제는 항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케이스는 항상 나쁜 케이스들이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항상 자극적인 뉴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안 좋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의 군중 심리상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은 그냥 나쁜 편견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맘카페 같은 경우는 뭐 대다수의 평범한 회원들은 뭐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카페에 가입을 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일부 뭐 극성 회원이나 운영진들이 갑질을 해서 최근에 맘충이라는 안 좋은 신조어까지 발생을 했어요. 자, 이미 한국으로 건너와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베트남 이민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뭐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물론 국제결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베트남 여성들한테만 책임 전가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 한국인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뭐 인종차별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고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좀 성악설을 믿는 편은 있어요.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나쁜 편견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뭐 최소한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저런 안 좋은 정보들은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이렇게 뭐 안 좋은 정보들을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만 좀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